평소에 그 새로운 지식을 얻고 뭔가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 심층 탐구를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엄청난 분들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그 지혜를 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내 몸에 한번 적용해보는 겁니다. 오, 내 몸이요? 흥미롭네요. 네, 오늘 대화의 뼈대가 되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김영래 편집장님이 작성하신 아주 통찰력 있는 칼럼입니다. 제목이 내 몸의 경고등, 담석, 지혜로운 절제와 과학적 대응이 품격을 만든다, 이거거든요. 아, 담석증 이야기군요. 이게 선진국 인구 5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 흔한 질환이잖아요. 그쵸. 무려 5명 중 1명이요. 근데 오늘 저의 임무는 막 단순히 의학적인 상식, 뭐 병의 원인 이런 걸 나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늘 그렇듯이 그 이면을 파고들어야죠. 맞습니다. 이 흔한 질환을 매개로 해서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내 몸이랑 내 삶을 어떻게 다루는 게 진정한 어른의 지혜인지 그 철학을 좀 찾아내 보려고 하거든요. 아, 단순히 돌을 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지하실에서 엄청난 시한폭탄이 발견된 겁니다. 헉, 지하실에요? 당장 경찰 부르고 폭발물 처리반 부르고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깜짝 놀라서 막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와서 쓱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폭탄이 맞긴 하네요. 근데 경고음이 울리기 전까지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두고 평소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와, 그거 진짜 미치겠는데요? 폭탄이 있는데 그냥 살라고요? 그러니까요. 매일 밤 그 지하실 위에서 막 발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당장 그 폭탄 빼내서 막 폐기 처분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내 집 지하실, 다시 말해서 내 몸속에 뭔가 위험해 보이는 돌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장 수술대 올라가서 그걸 막 긁어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네, 어떻게든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를 보면 현대의학의 권위자들은 아주 흥미롭게도 그 폭탄을 그냥 가만히 두라고 조언을 합니다. 가만히 두라고요? 네, 우리가 뭔가를 막 통제하고 당장 제거해야만 안전해진다고 믿는 현대인들의 그런 강박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신선한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죠. 아, 진짜 공감 가네요. 내 몸이니까 내가 원할 때 막 마음대로 리셋하거나 불순물을 싹 빼낼 수 있다고 믿는 그 약간 통제에 대한 환상 같은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쓰다가 버그 생기면 우리가 당장 백신 앱 돌리거나 아니면 설정 들어가서 시스템 업데이트 꼭 눌러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심리 같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제가 이 칼럼을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요. 그 하우스만 박사랑 브링크만 박사라는 의학계의 엄청난 권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지침이 우리의 이런 본능이랑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정반대였죠? 증상이 없으면 섣불리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딱 못을 박더라고요. 아니 내 몸에 돌이 막 굴러다니는 걸 뻔히 초음파로 봤는데 그게 아프지 않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래 편집장님은 이걸 가리켜서 절제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스마트폰 비유하셨는데 사실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 스마트폰에 굳이 불필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막 강제하다가 오히려 시스템이 엉키고 다운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업데이트했다가 갑자기 앱 충돌나고 먹통된 적 진짜 많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담석을 억지로 건드리는 건 조용히 균형을 맞추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 인체 시스템에 불필요한 충격을 가하는 거랑 같거든요. 아 오히려 건드리는 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보수적인 의학적 관점에서는 수술용 칼끝이 정답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런 절도 있는 생활 방식이 진정한 건강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확실히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막상 당사자 입장이 되면 가슴 한구석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 몸에 돌이 있으니까요. 네. 아니 애초에 스마트폰에 버그가 안 생기게 잘 썼어야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왜 이런 돌이라는 버그가 생겼나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기는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게 그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 절대 아니거든요. 역시 뭔가 원인이 있군요. 네, 담석이 왜 생기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들여다보면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선택들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선택이라면 뭐 먹는 거나 이런 거요? 맞습니다. 담속은 크게 콜레스테롤 담속하고 색소성 담속으로 나뉘는데요. 우리 같은 현대인들한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 담속이에요. 아, 콜레스테롤이 돌이 되는 건가요? 네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에 콜레스테롤이 막 너무 과도하게 녹아 있으면요. 이게 미처 다독지를 못하고 결정화되면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딱한 돌이 되는 원리죠. 헐, 기름기가 뭉쳐서 돌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팍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비만입니다. 아하, 비만이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막 너무 많이 배출하게 돼서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뭐 간단하네요. 살 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운동하고 다이어트 빡세게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이고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살이 찌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체중을 너무 급격하게 빼는 거, 이것도 담석의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살이 쪄도 문제고 살을 빼도 문제라고요? 와, 그건 진짜 좀 억울한데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왜 담석을 만드나요? 살 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담낭, 그러니까 흔히 쓸개라고 부르는 기관의 작동 원리 때문인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특히 약간 지방이 포함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쫙 수축을 합니다. 아, 주머니를 쥐어짜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그렇게 수축하면서 모아뒀던 담즙을 소장으로 내보내서 소화를 돕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식사량을 확 줄이거나 지방 섭취를 아예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시킬 지방이 안 들어오니까 담낭이 굳이 수축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담낭이 담즙을 밖으로 짜낼 일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결국 어떻게 되죠? 아, 고인물은 썩거나 찌꺼기가 가라앉죠. 맞습니다. 찌꺼기가 가라앉기 마련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담즙이 계속 그 저장고 안에 고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돌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게다가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라는 변수까지 더해집니다. 아,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담즙 내의 콜레스테롤 분비량을 막 늘리고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담낭이 수축하는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이 겹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고인물 현상이 더 심해져서 돌이 생기기 훨씬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증상이 없는 담석을 딱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원 가서 당장 수술 날짜부터 잡는 게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일단 식단을 좀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도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이게 먼저라는 거잖아요. 네,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절제된 삶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뜻이죠. 와, 극단적인 폭식도 안 되고 극단적인 단식도 안 되고 진짜 일상의 균형을 잡는 것, 몸을 다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막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그렇죠. 몸이 참 정직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주 뭐랄까 되게 평화롭고 이성적인 단계 같아요. 무위,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 일상을 다듬는 시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 조용하던 지하실 폭탄에서 드디어 삐 하고 엄청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면요. 아, 그 경고음이 바로 통증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시작되는 딱 그 순간이 우리가 여태까지 유지했던 무의의 태도를 버리고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아, 경고등이 켜지면 태세를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거군요. 사실 제가 듣기로 이 담석증으로 인한 복통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네, 상상을 초월하죠. 흔히 상통, 그 아기 낳을 때 고통에 비유될 만큼 아프다고 막 응급실 실려가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담낭 안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던 돌이 어떤 이유로 막 굴러나와서 담즙이 빠져나가는 길을 꽉 막아버렸을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 길을 담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배수관이 막혀버리는 거네요. 네네. 길이 막히면 그 뒤쪽으로 압력이 막 팽창하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유, 참는 게 미덕이지 이러면서 버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겠는데요. 엄청 큰일 나죠. 염증을 방치하면 황달이나 급성 췌장염, 심하면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저없이 현대의학의 개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로는 당장 병원 가야지 알겠는데 막상 수술대에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우니까요. 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시니어분들 입장에서는 배를 확 가르고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 자체가 내 체력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환자라면 누구나 무섭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막연한 공포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학이 시니어들에게 선사하는 놀라운 축복, 그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오, 의학의 축복이요? 네, 과거에는 담석 수술하려면 배를 한 15cm 이상 길게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야 했어요. 근육도 끊고 신경도 끊어야 하니까 수술 끝나면 통증도 극심하고 회복하는데 몇 주씩 막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죠. 듣기만 해도 막 배가 당기고 아픈 느낌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복강경 수술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의 자료가 제시하는 수치를 딱 보면요. 현재 전체 담석 수술의 95% 이상이 바로 이 복강경으로 진행됩니다. 아, 복강경? 그 배를 크게 가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구멍 몇 개만 뚫고 진행한다는 그 수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배꼽 주변으로 한 1cm 남짓한 아주 작은 구멍을 3개에서 4개 정도만 뚫어요. 그러고 나서 배 안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슉 불어넣어서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립니다. 가스를 널어서 배를 부풀린다고요? 네, 수술할 수 있는 널찍한 작업 공간을 몸속에 임시로 딱 만드는 거죠. 그 공간으로 초소형 카메라하고 정밀한 수술 도구들을 집어넣어서 의사들은 밖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돌과 담낭을 제거하는 겁니다. 와, 배에 가스를 넣어서 공간을 만든다는 발상이 진짜 경이롭네요. 상처 부위가 고작 1cm면 회복도 엄청 빠를 것 같은데요? 경이로운 수준이죠, 진짜. 수술하고 나서 단 이틀이면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일상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틀이요? 와, 대박이네요. 네. 칼럼에서 이 수치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구멍 몇 개 뚫고 이틀 만에 퇴원한다니 기술 발전이 놀랍긴 한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약간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처가 작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구멍을 작게 뚫든 크게 가르든 어쨌든 결국 내 몸속에 있는 장기 하나를 통째로 떼어내는 적출이잖아요. 네, 장기 적출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만 쏙 빼고 꿰매는 게 아니라 담낭, 즉 쓸개라는 장기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건데 내 몸의 부품 하나가 영원히 사라지는데 이게 진짜로 괜찮은 걸까 하는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막 들거든요. 장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핵심적인 의문입니다. 사실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그 적출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이거든요. 맞아요. 적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네, 그게 수술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좀 걷어내고 우리 몸의 구조를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몸의 구조를요? 네,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사실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담낭이 담즙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담낭. 그러니까 쓸개가 담즙을 생성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원래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담즙을 생성하는 진짜 메인 공장은 바로 간입니다. 네, 간에서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맑은 담즙을 계속 만들어내요. 담낭은 그냥 간에서 흘러나온 담즙을 잠시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가 밥 먹을 때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쫙 뿌려주기 위해서 임시로 모아두는 저장고에 불과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네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다고 칠 때 간은 끊임없이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상수도 메인 펌프인 거네요. 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담낭은 그 물을 동네 한 구석에 잠시 모아두는 낡은 물탱크고요. 그런데 그 물탱크 안에 돌멩이 같은 찌꺼기가 잔뜩 쌓여서 파이프를 꽉 막고 도시 전체에 문제를 막 일으키니까 아예 그 낡은 물탱크 자체를 그냥 싹 철거해버리는 거군요. 야, 그 비유 정말 찰떡인데요. 그 비유를 조금만 더 발전시켜보면 우리 몸의 경이로움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동네 물탱크 철거했다고 해서 도시의 물이 끊기나요? 아니죠. 메인 펌프는 간이니까요. 계속 물은 나오겠죠. 그렇죠.
메인 펌프인 간은 멀쩡하게 계속 담즙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다만 예전에는 물탱크에서 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쫙 방출했다면 이제는 간에서 만들어진 물이 메인 파이프를 타고 소장으로 직접 쉼없이 졸졸졸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하, 모았다가 쏘는 방식에서 그냥 실시간 직수 정수기처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싹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기름진 음식이 딱 들어왔을 때 소화액이 왈칵 쏟아지지가 않아서 약간 소화불량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인체에 정말 놀라운 적응력이 발휘됩니다. 물탱크가 딱 사라지면 담즙이 지나가는 길인 담관이라는 파이프가 자기 스스로 조금씩 넓어집니다. 파이프가 넓어진다고요? 자기가 알아서요? 네, 파이프 자체가 아주 작은 미니 물탱크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달만 지나면 특별한 식이 제한 없이 고기나 튀김 같은 정상적인 식사가 완벽하게 가능해집니다. 와, 물탱크가 없어졌다고 파이프가 스스로 넓어져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니. 우리 몸의 적응력이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통증이라는 명확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난 장기를 잃기 싫어 이러면서 고집을 부릴 과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김영래 편집장님의 글은 질병을 대하는 태도를 넘어서 진정한 어른의 자세가 무엇인지 약간 철학적인 화두로 넘어가는 겁니다. 철학적인 화두요? 네, 내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막 맹목적인 공포나 낡은 고집에 사로잡혀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합병증이 오겠죠. 맞습니다. 합병증으로 쓰러져서 본인도 큰 고통을 겪지만 결국 곁에 있는 가족 전체에게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짐을 지우게 되잖아요. 가족들 고생시키는 게 진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때가 딱 되었을 때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단하는 것,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품격을 지키는 시니어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무지에서 비롯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실에 기대어서 결단하는 용기. 와, 그게 진정한 품격이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내 몸에서 장기를 떼어내는 이런 복잡하고 중대한 결정을 솔직히 환자 혼자서 혹은 동네 의사 선생님 한 분의 의견만 딱 듣고 내리기는 여전히 좀 두렵지 않을까요? 약간 세컨드 오피니언도 듣고 싶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현대 의료 시스템의 아주 진화된 형태인 다학제적 진단 시스템의 가치를 엄청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학제적 진단 시스템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역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병원 안에서도 각 과별로 장벽이 꽤 높았거든요. 내과, 외과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과는 기본적으로 약물이나 생활습관 교정으로 병을 다스리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반대로 외과는 문제가 되는 부위를 물리적으로 싹 잘라내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환자를 두고도 내과 쪽에서는 아직은 더 지켜보면서 약을 써보자 이러고 외과에서는 이거 당장 수술해서 떼어내야 한다 이러면서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전문가들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 환자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달랐겠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럽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다학제적 진단 시스템은 이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진 전문가들, 그러니까 소화기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또 초음파나 CT를 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겁니다. 와, 어벤져스처럼 모이는 거네요. 네네. 모여서 오직 이 환자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내과의 보수적인 시각이랑 외과의 과감한 시각이 만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용의 길을 딱 찾는 거죠. 여러 분야의 지정들이 머리를 쫙 맞대고 하나의 최적해를 찾아낸다. 와,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병원의 어떤 시스템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사회 문제도 한쪽의 극단적인 시각만으로는 절대 안 풀리잖아요. 보수랑 진보 아니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내뭉의 문제를 다루는 현대의학의 이런 협업 방식은요, 결국 우리가 타인과 사회를 대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딱 도출된 합리적인 결론을 신뢰하고 따르는 유연한 태도,
유연한 태도? 네, 이것이야말로 자칫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쉬운 현대 사회를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이 칼럼은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와, 처음에는 그냥 흔한 질병인 담석증 이야기, 의학 칼럼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깊은 인생 철학으로 끝을 맺게 되네요. 정말 놀라운 지식 탐험입니다. 몸 이야기에서 삶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게 이 칼럼의 묘미죠. 자, 이제 오늘 대화의 핵심을 우리 삶으로 좀 더 단단하게 연결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결국 몸속의 돌, 이 담석을 대하는 방식은 내 삶을 대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쏙 닮아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도출해낸 이 철학적 교훈을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대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무의와 결단, 이 두 가지 사이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모의와 결단의 균형이요? 네, 내 삶에 혹은 내 몸에 어떤 작은 문제가 툭 생겼더라도 그것이 당장 내 일상을 심각하게 흔들지 않는다면 굳이 과도한 불안감으로 평온한 현재를 망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먼저 돌아보고 절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무의의 지혜가 필요하죠. 조급해하지 말고 일상을 다듬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고통의 경고등이 딱 켜졌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는 과거의 낡은 관념이나 근거 없는 공포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과 전문가의 지혜를 믿고 아주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요. 네, 그것이 곧 더 큰 화를 막고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니까요. 무위와 결단의 균형. 지나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되 명확한 경고를 무시해서 내일까지 망치지는 않는 그런 중용의 태도네요. 칼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건강한 담즙의 흐름처럼 우리의 삶도 막힘없이 유연하게 흐르도록 관리하는 것. 아, 정말 멋진 문장이죠. 네, 억지로 막 통제하려고 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되 돌이킬 수 없는 꽉 막힘이 오기 전에 현명하게 덜어낼 줄 아는 삶. 아,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오늘 대화가 청취자분들께도 깊은 여운을 남겼으면 좋겠네요. 네, 분명 그러셨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주 놀랍고 위안이 되는 사실 하나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은요, 그동안 담즙을 꼬박꼬박 모아두던 소중한 저장고가 통째로 철거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파이프를 넓혀가면서 유연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내죠. 인체의 신비이자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맞아요. 이제 이 경이로운 신체의 적응력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살포시 가져와 보시죠.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낡은 물탱크 같은 존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낡은 물탱크요? 네, 사실 지금 당장 내 삶에서 지워버려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 온갖 찌꺼기만 잔뜩 쌓여서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있는데도 그저 원래 거기 있었던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목적으로 꼭 끌어안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아, 마음속에 짐 같은 거군요. 그쵸. 뭐 아주 오래 묵은 누군가에 대한 깊은 원망일 수도 있고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낡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시한폭탄을 껴안고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편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매일매일이 고통일 겁니다. 진짜 두려운 건 그 폭탄 자체가 아니라 그걸 제때 비워내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리고 있는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고 유연하게 흘러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과감히 떼어내도 당신의 영혼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을 그 마음속의 담석은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들을 시원하게 비워내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